미성년자 딱 나오자마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혈압 올라가는 소리가 들립니다. 이 기자가 좀 설명을 해주시죠. 네, 그저의 새벽 3시에 경기도 의정부에 있는 한 노래방에 남성 2명이 방문을 했습니다. 맥주 2병을 시켰는데요. 이 사장님이 맥주를 이제 제공을 하자 갑자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. 돈을 내놓지 않으면 경찰에 신고하겠다. 이렇게 말을 한 건데요. 이 사장님, 이 남성들보다 먼저 경찰에 신고를 했고요. 이 남성들은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. 자, 그럼 여기서 이번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. 남 미성년자인데, 예. 자, 그러니까 술을 주문했어요. 맥주 2병이 나왔습니다. 노래방에. 자, 딱 술이 딱 테이블 위에 술을 갖다 놓으니까 나 미성년자인데 사장님 내가 신고할까? 했다는 거 아니에요? 네, 미성년자인데 중학교 2학년 학생들입니다. 중학생들이죠. 중학생 2명이고 15살 정도 되는 학생들인데 아저씨 술 주세요가 술을 받은 다음에 받자마자 어허 참 내 중학생인데 술 파셨네 신고해야 되겠네 라고 한 겁니다. 청소년 보호법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확인하지 않고 술을 팔았을 때 본인이 처벌받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용한 것 같습니다. 예. 그래서 결국 가게 주인이 상당히 당황했던 그런 상황입니다. 자, 이 딱 그 박 변호사님이 지금 잠깐 뭐 연기를 해주셨는데 연기가 아니고요. 예. 예. 네. 아무튼 그걸 딱 듣는 순간 야 이거 완전 선수인데 이거 라는 느낌 받으셨을 거예요. 아니나 달러? 그러게요.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5일 동안 7차례나 비슷한 방법을 썼던 겁니다. 그렇게 해서 한 59만 원 가량을 업소 사장님들에게 뜯어냈고요. 경찰에 잡혔어도 경찰이 이게 이런 짓 했냐라고 물어보니까 안 그랬다고 잡아뗐대요. 근데 계좌이체 내역을 금방 열어보니까 그냥 다 나오는 거죠. 하하. 참. 야, 이게 JTBC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 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. 거기 보면은 이 단반 포차 거기에서 이제 그 위조된 신분증 제시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. 주민증 검사를 그냥 딱 넘어가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미성년자나 해가지고 영업정지 2개월 받잖아요. 그 드라마 속에서. 맞아요. 자, 그런데 특히나 요즘에 아무리 중학생, 심지어 초등학생 고학년만 돼도 야, 이게 성인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. 그러니까 그걸 딱 아주 이용해가지고 그렇잖아요. 술을 판 사람과 술을 이렇게 마신 사람. 근데 판 사람만 처벌을 받으니까 신고해봐. 청소년 보호법이 그렇게 되어 있죠.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술을 판 업주만 처벌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진짜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무리 어른인 듯하게 보여도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신분증을 확인하고 그 사람이 신분증을 위조했는 것은 그 다음 문제겠지만 반드시 신분증을 확인하고 노래방에 들어오게끔 하고 특히 주류에 관련된 문제는 더더욱 그렇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런데 이번에는 노래방 사장님 어떻게 눈치를 챈 거죠? 자, 이게 업주들이 계속 이런 식으로 돈을 지금 뜯기는 상황이 되니까 이 온라인 대화방, 우리 카톡이라 하는 그런 곳에 이제 업주끼리 이제 방들이 있고 이렇게 협박을 하는 미성년자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. 그것을 이미 이제 알아서 지금 한 것 같고요. 사실 미국에 가보면 이거 좀 믿긴 좀 어렵겠지만 제가 미국 잠깐 갔을 때 제가 술을 좀 구매를 하러 갔는데 그 주민등록 달라고 하더라고요. 당시 40살이었습니다. 이상합니까? 근데 그건 너무 지금 습관화가 카메라 돼 있습니다. 감독님들 다 웃으셨어요. 웃을 필요 없습니다. 이거 지금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미국에도 습관화가 돼 있거든요. 혹시 티네이저 아니냐고 묻더라고. 아유 티네이저 아니라고 하면서 제가 What are you talking about? 그렇지면 제가 신분증 줬는데 저는 이게 믿겠습니다. 필요하다는 얘기도 예. 좀 드리고 싶습니다. 그때 그럼 몇 년도? 그러니까 그때 한 40살 정도 됐었는데 되게 어려 보였나 봐요. 예. 그래요. 네. 우리 박 변호사님 곰돌이 상이다, 네. 어려 보인다, 많이들 그러시니까요. 필요합니다. 예. 예. 자, 그런데 양 변호사님, 이게 그러니까 지금 이 사장님, 이번에 그 협박을 당한 사장님 같은 경우 뭐가 됐든 술을 내어준 거는 맞잖아요. 그러니까 그 경과를 좀 따져봐야 될 필요는 있어요. 그리고 저도 이런 비슷한 사건들을 좀 했었는데 요즘 굉장히 철저하게 실제로 문의를 하거든요. 검사를 하는데 아마 속였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새벽 시간대에
요즘 마스크도 하고 들어오니까 아. 간과했을 가능성이 있어요. 저도 이 사건을 하게 된 이유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벌금도 벌금이지만 영업 정지가 너무 그럼요. 무서워요. 그게 제일 한 달, 두 달 문 닫아 버리면요. 그냥 날아가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경솔하게 이 사장님들이 그렇게 술을 팔진 않았을 텐데 그 사정은 좀 더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여기서 제일 분노 포인트가 이거지 않습니까? 저 애들, 저 녀석들, 승현님. 네네. 아, 얘네들은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, 그럼? 처벌해야죠. 어. 그러니까 경찰이 지금 수사를 하고 있겠죠. 아니 술을 판 업주가 영업 정지를 당한다면 이들이 지금 이야기했는 건 그거잖아요. 우리 미성년자한테 당신 술 팔았잖아라는 걸 가지고 공갈하는 거잖아요. 이 사람이 영업 정지 당하는 걸 무서워서 내가 여기에서 당신에게 돈을 넘겨주는 거니까 형법상 당연히 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2명 이상이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폭처법에 따라서 공동폭행죄, 공동공갈죄가 성립될 수 있으니까요. 이때는 아마 형기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을 겁니다. 그런 부분들을 조금 잘 들여다봐서 특히 형사 미성년자 아니니까 이 사람들에게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거는 보호처분도 되고 형사처벌도 되니까요. 이런 어떤 죄질이 나쁜 부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의 가능성도 열어두어야 한다라는 말씀 드릴게요. 자, 알겠습니다. 박 변호사님, 네. 지금 김혜민님께서 네. 어딜 봐서 미성년자로 네. 하냐고. 자, 2010년 정도에 버지니아 샤롯스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. 예. 버지니아. 버지니아 어디요? 샤롯스빌이라고 주도입니다. 거기서 제가 좀 잠깐 뭐 연수 같은 거 해서 샤롯스빌. 샤로스티필 제과점 이런 거 아닌가요? 아니에요. 그 도시 이름이고요. 아. 거기서 마트에서 있었던 일이고요. 맥주 구입하는 과정에서 티네이저 이렇게 해서 신분증을 제시했던 적이 있습니다. 네.